사실 일상이라는 자체 요즘 뭐 여러분 뭐 하루 일상들, 하루 일과들을 이렇게 훑어다 보면 그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그 이후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큰 게 어떤 게 변했나요? 잠깐 고민을 좀 해보시면. 하나 큰 거 하나 얘기한다면. 대중소통이요? 예, 그리고 다른 분은? 삶의 변화요? 예, 또 다른 분은 또? 혹시 건강에 해치지는 않나요? 예, 저는 이제 배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 한겨울 동안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배가 나와서 요즘 뭐 운동하고 있는데 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데 한 저녁 한 6시쯤에 오늘 강의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할 겸 또 명상도 할 겸 한번 한 1시간 동안 산책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내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작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변했는지 또는 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미디어 좀 아까 미디어도 얘기했지만 나의 어떤 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환경들 그런 모든 것들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 일상의 진화라는 자체가 상당히 되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겪었던 경험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겪었는지 크게 3가지 분류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오피스 기반의 수많은 어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되게 편리하게 쓰는 기반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점점 진화가 되고 그 발전이 된 것이 그 당시 때 이런 오피스 기반을 우리가 컴퓨터가 생기고 어떤 그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기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오피스는 어떨까? 또는 지금에 사용하는 오피스는 어떨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책 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오피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했는데요. 이 다음 사진은 제가 2009년에 그 A란 저자와 미팅을, 주로 저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저자와 인터뷰를 할 때 장면입니다. 앞에 이제 웹캠이 하나 있는데 그 웹캠은 저자와 녹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전문 큰 카메라가 있는데 웹캠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 웹캠의 녹화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온라인에 지금의 말하면 요즘 뭐 올레로네오나 아니면 유스트림이라든가 그런 온라인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채널,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 채널인데 트위터 채널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팅하는 그런 어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앞에 있고 제가 인터뷰하고 저자의 얘기를 그대로 브로드캐스팅해서 진행을 한 게 2009년 아마 한 9월, 10월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셀프 인터뷰를 합니다. 앞에다가 스마트폰 하나 갖다 놓고 박찬욱 감독은 아이폰으로 영화도 찍는다는데 저도 그냥 똑같이 앞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들고 그 떠든 거를 그냥 그대로 온라인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는 이제 홍수TV라는 겁니다. 뭐 그냥 홍수TV라는 도메인을 하나 갖고 거기에다가 제가 여태까지 찍은 저렇게 해서 셀프 촬영을 통해서 찍은 걸 가지고 하나씩 넣습니다. 근데 셀프 촬영 쉬운 것 같죠? 생각 외로 힘든데요. 주로 셀프 촬영을 할 때가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머리를 좀 단정하고 이제 가까운 스튜디오가 될 만한 장소를 갑니다. 가서 한 2-3시간을 예약을 하고요. 오늘 녹화할 거 한 10개 정도 가져가서 촬영을 하는데 2시간 만에 하나 할 때도 있고요. 3분짜리. 2시간 만에 또는 10개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한 것이 한 150개 정도? 그게 이제 홍수TV에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과 실제 저의 얘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 부분들 이제 저런 책으로 거꾸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진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또 책들이 곧 나올 예정인데 저는 단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콘텐츠들이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지가 않고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서 제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장면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예요. 카페인데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저를 촬영하러 오면 거기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옥상 또는 이제 3층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 서재 같기도 하고 저희 뭐 옥상 같기도 같은데 그냥 제가 자주 가는 카페 그리고 그 카페 주인은 제가 와서 수많은 뭐 장비들 저렇게 오면 이제 이해하고
이만큼 시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찍은 수많은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기 안에도 이제 몇 분은 저기서 실제 뵀던 분들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만나고 일도 하고 또 이런 것이 되게 편한데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작업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직장인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한데 제가 이 길을 걸었는데 한 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예요. 사실 나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 그 다음에 내가 하루의 시작,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인데 경험을 제가 느낀 내용 하나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업은 좀 전에 오픈된 인터뷰어, 컬럼니스트 이제 저자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근을 저렇게 비바람을 치거나 오늘 같은데 출근을 하지는 않고요. 가까운 데 갑니다. 스타벅스 아니면 가까운 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앉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고 이야기할 부분인데 자주 가는 스타벅스에는 저희 네임태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주 가니까 머그컵을 거기다 기증을 하면 머그컵에다가 제 네임태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저 컵으로 따라주기도 합니다. 한번 자주 가보시면 저런 역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 별다방에 출근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별다방에 출근하는 이유는 사무실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와이파이와 전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부분들인 거죠. 사무실에도 사실은 작업을 할 때 노트북에 와이파이 전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하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내부에 접속해서 작업할 나의 어떤 정보 네트워크만 있다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점점 이런 부분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활을 합니다. 사무실도 또 실제 기업들도 이런 자리를 빼고 있어요. 고정적인 책상들도 빼고 있고 좀 편리하게 또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담도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필요한 조직들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시간에 노동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보다 거의 반이 넘게 IT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 시간만 늘린다고 실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는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본질적인 것만 제대로 투자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요즘 많이 일상의 시작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위에 신문과 밑에 모바일, 위에 신문을 보는 거와 이제 밑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점점 스크린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일상의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크린을 볼 때 보면 눈이 부시고 답답하고 하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작업들의 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요즘 팟캐스팅이나 수많은 것들이 정보들을 저한테 쉽게 또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점점 미디어는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수많은 개인 미디어와 연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통계에 보니까 팟캐스팅하고 종편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많이 시청을 하냐 보니까 팟캐스팅은 1,0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또 하나 종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운영했더라도 결국은 개인들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점점 그거는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 조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경우는 국내 팟캐스팅이 전 세계 5위라는 거 아세요 혹시? 예, 아직 팟캐스팅이 있는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벌써 준비가 돼서 거기에 입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개인 미디어라는 그 자체가 익숙해진 상황으로 발전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정보를 얻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의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과 쉽게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스마트하게 책 쓰기라는 주제로 지난 1월 17일 날 강의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거는 모바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였어요. 그러니까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만났을 때 쉽게 책을 쓸 수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새로운 책들을 써야 되고 IT 트렌드에 대한 자료들을 스크랩해야 되고, 또 스크랩한 자료들을 계속 사람들과 얘기하고 계속 책을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게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해야 돼서,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책을 쓰는 방법이 뭘까 경험을 해보니까 컴퓨터로 내가 작업을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또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었고,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동일한 경험 지수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때 그걸 발표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에 있는 오피스와 가정, 우리는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컴퓨터가 없으면 모든 거를 다, 제 딸아이가 이제 13살이 됐는데, 얘도 학교를 갔다 오면 컴퓨터로 온라인 숙제를 해야 돼요. 영어도 그러고 수많은 것들도 작업을 해요. 컴퓨터가 없으면 이 초등학생마저도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이런 컴퓨터를 키지를 않으면, 하루라도 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일이 발들어요. 근데 점점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탈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점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에 갖고 있는 컴퓨터, 점점 이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거운 오피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거운 오피스가 아니라 가벼운 오피스로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회사 아니면 누군가의 작업을 하는 병원에서도 복잡한 UI가 아니라 간편한 작은 화면, 3인치, 5인치, 10인치 안에서도 간단하게 작업을 처리하고도 그게 업무적으로 얼마든지 바뀌는 그런 오피스 문화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컴퓨터는 사실 30년 전에 만든, 30년 전에 지금의 오피스 환경과 지금의 구성대로 만들었던 거라면, 지금의 앞으로의 어떤 모바일의 오피스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오피스는 바뀔 거라는 거죠. 가볍게, 더 가볍게 진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저의 경험이지만 점차 이런 디테일한 많은 경험 지수들이 오픈되고 이야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아마 한 달 반 전에 스마트한 책 쓰기라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디바이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 범위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이 작업을 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로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차 공경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던 걸 이동하면서 작업했던 거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현장에 가서 일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또 이런 변화들이 어떤 거냐. 크게 좀 전에 저의 어떤 영역을 봤을 때 결국 직업의 다양성, 저 같은 사람들도 또는 저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 이런 어떤 디바이스와 스마트 기기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양성을 해가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이에. 또 정보 습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해져 있는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내 친구들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피스라는 부분들에 대한 영역도 바뀌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 이 변화는 나로부터 변하는 것 같아요. 가장 나부터 조금씩 변한 것이 아마 지금에 이르렀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달 반 전에 에버노트 CEO하고 인터뷰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미래 오피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한번 문의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에버노트가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답을 줬는데, 지금의 지식의 활용은 점점 쉬워진대요. 어떻게? 게임처럼 쉬워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